안녕하세요. 문성준입니다. 오늘 결정적 이 순간에서 제가 내년 입시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는 대치동 입시투데이에서 주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름 있는 학원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수업이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대학 입시를 이제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사실은 원서를 생각하면 1년도 안 남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분들이 미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이 좀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정보를 이제 얻는 게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로는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골라낸 거. 세 번째로는 정보를 모았으면 이걸 분석을 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어느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어디서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결정할 때 나에게 유리한 대학들은 무엇일지, 어떤 전형과 모집 단위일지, 이제 그런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는 곳, 여기는 다 이미 알고 계시겠죠? 대학 어디가 포털인데요. 여기는 꼭 회원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성적을 미리미리 이제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 포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모든 대학들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중심으로 결과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 이걸 이제 골고루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나와 있는데 아마 제 뒤에 있는 요 PPT 자료는 공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입학처입니다. 사실 대학 입학처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학들마다 홈페이지 구성도 다르고 또 공개하는 방식도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을 하는 게 조금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200개의 대학을 검토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갈 수 있다고 보이는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모집 요강은 이제 직접 보시는 게 굉장히 이제 좋겠죠. 모집 요강은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 대학의 특징과 저 대학의 특징을 비교하실 수 있고 나한테 유리한 대학 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전공 소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대학들마다 그 이름, 학과나 학부 이름만 보고 도대체 여기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좀 헷갈리는 혹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하시면 여기선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가이드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또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도 전년도 입시 결과가 있거든요. 대학 어디에 가서 발표하는 거랑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랑 좀 지표가 좀 다릅니다.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처 메뉴인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강, 공지사항, 기출문제, 경쟁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기 있고 이 메뉴는 대학마다 다르니까
열심히 뒤지셔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뭐 이름은 뭐 다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그 시도교육청이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모아놓은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는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센진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발행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이런 이제 자료실들을 운영을 합니다. 자, 뭐 이 두 개 시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도에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때 관심을 가질 거는 요 합불 자료 있죠? 합불 자료랑 요 면접 후기, 요거에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합불 자료랑 면접 후기는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의 동의도 있었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꽤 됩니다.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학이나 전형이나 혹은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정보들을 내가 뭘 준비해야겠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센진학은 이제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 이거는 정보를 이제 구하는 특정한 곳이라기보단 제가 이 정보를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딱 정량적인 평가, 그냥 점수가 그냥 바로 싹 산출되는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정시 수능 전형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점수나 등급을 갖고 대학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기네 방식대로 환산 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붙냐 떨어지냐는 이 환산 점수가 결정을 하는 건데, 이 환산 점수는 대학마다 다 계산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보려고, 얼추 어느 정도 될까 비교를 해보려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평균 등급, 그리고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로 공개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나란히 대학별 환산 점수도 같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선 내가 교과 성적이 이 정도니까 대략 어느 정도 대학에서 합격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가늠하시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능 그 100분위는 내가 정시로 가면 대략 어느 정도 대학에서 합격할 수 있겠구나를 가늠할 때 교과 등급 평균하고 그 100분위 평균, 요걸 이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제로 원서를 쓸 때는 무조건 환산 점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대학 어디 가도 이 환산 점수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교과 성적, 뭐 수능 성적 이렇게 환산해주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는데, 대학교가 정확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대학마다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처럼 같이 한 번 입력하면 이 학교, 저 학교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좋겠죠. 대학 어디가가 좋은 거는 지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2026학년도 입결 말이 아니라 입결, 그렇죠? 2026학년도 입결에서 환산했던 환산식대로 여러분의 성적도 내줘서 비교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대학들이 환산 점수를 낼 때 그 수식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안 바꾸면 굉장히 좋은데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경우에 그 이전에 환산식대로 하면 나는 몇 점이었다라는 걸 확인하면 2026 그 입결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대학 어디가 이제 다소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가 좀 늦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이제 지도를 해보니까 방학 때 한참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게 잘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업체에서는 진학사, 뭐 대성 마이맥 등이 있는데 진학사는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결제하지 않고 나의 환산 점수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이거는 그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연대 그 입결 자료입니다.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 점수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평가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대학마다 이렇게 저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단순하게 교과 등급 평균을 냈더니 얼마더라 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과 성적을 보고 대략 내가 어느 대학, 어느 모집 단위에, 어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요게 사실은 여기 이제 원서 쓸 때는 이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실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요. 등급은 이렇게 단순 계산한 등급은 굉장히 낮은데 합격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등급은 굉장히 높은데 합격선하고 꽤 멀리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산 점수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정보가 어디냐면 재학하고 계신 학교에 있어요. 거기 이제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선배들의 입결이죠. 어느 정도 성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어느 모집단에 지원했더니 결과가 어떻더라. 1단계에 붙었다. 근데 2단계에서는 뭐 떨어졌다. 최종 합격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한 이제 참고 자료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만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뭐 가령 이제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집을 발표를 하거든요.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 일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정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공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료집을 받는다기보단 선생님 통해서 열람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만 또 나름대로 쓰는 학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직접 얻는 건 아니고 열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한테 필요한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정보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걸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안 챙겨요. 생각보다. 좀 의아합니다. 내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교과 성적이라든가 모의고사, 학력평가 성적,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된 특기사항, 뭐 출석,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뽑아보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 이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럽니다. 좀 의아하죠. 그래서 평소에 내 생활기록부는 쭉 관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중요한 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이수한 과목들,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교과 성적, 그리고 특기사항과 같은 이제 기록들이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지원할 때는 표준점수를 가지고 대학에서 그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100분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섞는 경우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이제 100분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라든가 대학 어디가에서 그 공개한 입결 자료들을 보면 자기네 환산 점수를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교과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로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위치다. 뭐 정확한 건 아니죠. 하지만 대략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수능은 100분위 그리고 교과는 이제 교과 등급 평균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가능한 대학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등급도 중요하죠.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 자격 여부인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위에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이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전형을 둬야 돼요. 물론 각각 두지는 않아도 돼요. 막 이렇게 막 합치고. 그래서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가령 다자녀 간형. 그래서, 3남매 이상, 삼형제 3세자매 이상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형을 둔다고 했을 때, 이거는 모든 대학이 아니라 어떤 특정 대학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거를 시행하는 대학들을 찾는 것. 그리고 이런 특별한 자격은 모든 그 대학 내 모든 세부 전형이나 모집 단위에서 다 모집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고르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학 전형별 특징에서 전형별 모집 단위, 이제 모집 인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모집 단위는 정시, 수시에서 다 다르게 모집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수시에서는 학과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각각 모집을 했는데 정시에서는 뭉뚱그려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모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집 단위가 꼭 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묶든 저렇게 묶든 쪼개든 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수시, 정시, 모집 단위, 모집 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전공을 하려고 그러면 수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데 정시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이 뭔지를 알면 그게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전형에서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내가 가능하다, 진학이 가능하다.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가 광역 모집이나 학부, 학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전공을 뭘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딱 정해놓고 보통 학과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학과도 전공 트랙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복잡합니다. 어떤 전공을 내가 가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특히 이제 광역 모집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이제 성균관대학교 그 시행 계획인데요. 자유전공 계열이라고 전체 학과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모집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에서 각각 계열에 묶인 이제 학과들을 이렇게 모아놓아서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모집 정황에 보면 어느 전공을 어느 학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공통적으로 뭐 의대나 약대나 뭐 한의대, 뭐 간호학과, 그리고 사범계열, 그리고 계약학과들, 그러니까 특정한 기업이나 정부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학과들이 대학마다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은 보통 선택을 이제 못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예체능 같은 경우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체능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광역 모집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어디 이 모집 단위 광역을 지원하면 내가 뭘 전공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가령 철학과라고 한다면 진짜 소수의 매니아들이 선택하는 학과잖아요. 그런데 철학과를 검색을 하면 전국에 별로 안 나와요. 그 다 어디가 있냐? 이렇게 광역으로 숨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유형별 특징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그러니까 전형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 교과 성적, 학생부 정성 평가, 뭐 수능 점수, 뭐 면접, 뭐 논술,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막 이렇게 학교 대학마다 조합을 막 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정과 논술, 수능이 크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가령 학생부 반영 여부는 학생부 전형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면 논술하고 수능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정시에서도 수능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그런 전형, 모 대학의 어느 전형에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 교과와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 점수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학종은 당연히 뭐 모든 교과가 다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니까 정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출결봉사도 이제 학종은 당연히 다 반영이 되는데 교과랑 논술이랑 수능 같은 경우는 출결 그러니까 이제 미인정 결석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봉사 같은 것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랑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정성평가 자체를,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일부 비율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 이수 여부 및 방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목 이수 당연히 반영은 하겠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냐? 여기는 권장 과목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장 과목이 이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전형의 그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2학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3학년 때 이제 이수할 과목까지 거의 결정이 다 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 기록이 어느 정도 확정된 거죠. 아직은 이수는 안 했지만 과목은 결정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라든가 모집 요강 같은 걸 보시면 그 나와 있어요. 기준. 아니면 거기 두 가지에 없는 경우엔 따로 문서를 공개해요. 주로 자연계입니다. 인문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수 기준이 못 미쳐서 조금 불리하겠구나. 그러면 3학년 때 그 전공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면 안 되겠죠. 내 교과 이수 과목이 받쳐주는 범위 안에서 3학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 뭐 면접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수능 전형이나 있을 수 있어요. 수능이랑 교과는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하고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같은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또 나의 유불리가 많이 달라져요. 뭐 가령 정시에서 과학 탐구 두 과목을 선택을 하면 점수를 왕창 더 5%씩 두 과목 다 준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올해 사탐론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사탐론을 많이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탐 두 과목이 굉장히 자신 있다. 수능에서. 그렇다면 두 개를 선택해서 점수를 왕창 얻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확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내년 이제 수시 전형인데 이런 거죠. 뭐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90%, 뭐 서류 10,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고대는 특징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두 거리로 나눴죠. 그래서 학업 우수 전형은 서류 100%인데 최저 기준이 엄청 높고, 그리고 계열 적합 전형은 면접이 들어가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왜 두 개를 왜 나눠놨느냐? 위에는 이제 학생부 탐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능은 굉장히 성적이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과 성적도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걸 남겨놓은 거고요. 계열적합형은 수능 공부를 못할 학생들, 주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죠. 특목고 학생들은 탐구 활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런 걸로 뽑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때는 특이하게 수능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100%인데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내가 교과 성적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교과를 반영하는 데가 나한테 불리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 학생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이나 논술에서도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들이 나한테 불리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에서는 대학별 점수 산출이 실제 원서 쓸 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교과 등급,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등급, 그리고 수능에서는 백분위. 그걸 갖고 전체 어떤 라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인들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올해 이제 시끄러웠던 게 이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었잖아요. 이것도 정량 평가로 집어넣는 학교가 있고 정성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일정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이제 정시가 원서 지원하는 날이 딱 3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학교마다. 근데 올해부터 그랬죠. 근데 수시는 내년에도 쭉 늘어놓고 이제 3일 이상 하도록 그냥 놔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일이 언제 마감이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냐, 그것도 아셔야 되고, 시각도 중요합니다. 이 시각도 제각각이에요. 4시, 5시, 6시, 7시, 8시, 어디 10시 이런 것도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논술, 대학별 고사 일시는 여러분들이 원서 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대학들이 꽤 많이 원서 쓰기 전에 꽤 많이 공개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안 하는 대학도 있지만 시간까지 어느 모집단에는 몇 월 며칠 오전에 한다. 이 정도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서로 이제 피해가야 될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면접이나 논술을 수능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전에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입시 결과는 이제 3개년 정도는 모아서 이제 추이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은 또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 3년짜리로 쭉 보면 어떤 전형의 어떤 모집 단위는 회전율이라 그러죠. 충원 인원이 막 몇 바퀴 막 돌아갑니다. 이런 데는 내가 이만큼까지 뽑으니까 실제로는 공진의 모집 단위 요만큼이지만 저까지 뽑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 등록자 성적은 50% 컷, 70% 컷, 85, 90 컷, 평균, 최고치, 최저점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는데 75, 70은 대학 어디가, 이제 나머지는 대학이 발표하거나 말거나 대학이 하고 싶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석차 등급, 그 다음에 백분위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원서 쓸 땐 환산 점수, 논술 점수를 공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은 시간대 시험을 본 학과 중에 점수가 낮은 과들이 있거든요. 컷이. 그러면 그 학교를 원하면 그런 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공대 중에 좀 낮은 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대학 어디가고 이제 대학의 표자가 공개를 하니까 이것도 좀 모아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서울시립대가 결과를 발표한 건데 서울시립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거의 유일한 정보입니다. 전국에서. 여기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들이 성적 평균이 얼마인지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의 대학들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고려하지 않고 50% 컷, 70% 컷 막 이렇게 혹은 평균을 막 공개하거든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게 나와요. 어떤 대학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70% 컷이 4점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나는 3점대인데 여기 지원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헷갈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시립대 거를 참고해서 추론을 하시면 좋습니다. 거의 2배가 되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더 격차가 큽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 특목고는 이제 과고니까
과거가 더 그러겠죠.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까만 동그라미가 이제 합격생들 동그라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왕창 몰려 있고 여기 조금 이제 있어요. 이제 전공 자율전공학부 이건 이제 학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일반고 학생들. 여기는 자사특목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첨가하실 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 스케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남았잖아요. 기말고사 엄청 잘 보시고요. 그게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12월 하순쯤에 이제 성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 성적하고 학력 평가 성적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냐면 교과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 여러분의 교과 성적으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을 찾아보는 거죠. 대학들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100분위로 여러분들이 정시 수능 전형에서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대학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뭉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어디를 더 가고 싶은가? 교과로 갈 수 있는 데가 훨씬 내가 더 바라는 데가 있을 수 있고 학력평가 100분위가 더 여러분들의 목표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학력평가 성적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가 아니라면 학생부 전형을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3학년 1학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력평가 성적보다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안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데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요. N수생들이 왕창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생부 전형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학생부 성적, 학생부 전형에 맞는 걸 겨울방학 그리고 1학기 학습의 어떤 중심으로 둬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수능이나 논술이다. 그럼 그거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일 전형 유형. 그러니까 나는 정시만 볼 거야. 정시 수능 전형만 볼 거야. 혹은 나는 논술만 볼 거야. 사실 조금 이제 위험한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전형 유형을 조합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보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곁들인다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인데 학생부 교과를 좀 쓰게 된다거나 혹은 논술 중심인데 수능도 고려한다거나 혹은 수능 중심인데 논술을 선택하거나 뭐 수능 파이터들도 굉장히 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인데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친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3학년 1학기 탐구활동 계획.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승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걸겠다 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주제탐구 준비를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중심이면 그거는 기말고사 후에 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탐구, 숙제만 열심히 수행평가만 열심히 하시고 별도의 추가 탐구 이런 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문 논술이 좀 특이해요. 인문 논술은 별개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만약 인문 논술을 해야 된다. 그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학력평가 성적이 좋은데 수학 성적만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수리 논술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시 중심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인문 논술은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제시문 유형인데 혹은 문제 유형일 수도 있겠네요. 수리, 영문, 제시문 이제 이런 게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학교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은 이제 시험 범위가 있어요. 수학 1, 2인 경우가 있고 거기에 미적분을 얻는 경우, 확통을 얻는 경우, 뭐 기하 그걸 다 얻는 경우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과목들, 대학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수령 논술은 수능 준비가 바탕입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유형 연습을 해야 하면 되니까 막 미리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리 논술하고 약수령 논술은 준비 기간의 차이라기보단 이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기본기를 잘 갖춘 학생들이 일단 어느 정도 훈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수능 특히 국어하고 수학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 약수령 논술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선택한다기보다는 물론 선택해도 돼요. 나는 이제 논술을 갈 거야 해서 쭉 가도 되는데 조금 늦게 뭐 중간고사 후 뭐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돼서 그 3월 1일이면 여러분들 학생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학종 같은 경우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내가 선택한 그런 경우라면 1, 2학년 탐구 활동을 있거나 보충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 과목이 대학 전공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다 했잖아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하는 교과전형 그리고 수능전형에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탐구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학을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공부할 수 있다 범위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대로 나는 이 대학 이 전공을 갈 거야. 무조건. 이제 그럼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학기 내내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과 공부,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6월 말 7월 초 되고 2차 지필 후에는 대학 전형. 여기서 전형은 전형 유형이 아니라 어느 대학의 무슨 전형. 뭐 네오 르네상스 전형, 무슨 일반 전형, 추천 전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집단이 예비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예비 목록은 한 10개? 뭐, 혹은 15개? 뭐, 10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모의평가 성적이랑 학생부 평가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성적이면 어느 대학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쭉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정성평가를 대비해야 되는 학생은 8월 말까지 뭘 해야 되냐면 학생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학생부가 3학년께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특기사항에. 근데 한 학기짜리인데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추가 탐구나 보충 이런 걸 통해서 탄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경우에 추천받을 목록들도 작성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제출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그때 제때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면접 대비를 하는데 여기서 면접 대비는요 서류 면접이라기보다는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한양대 일부 이제 이런 데를 면접 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원서 접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9월 2일 날 이제 모의평가를 하는데 가채점 후에는 사실상 수시 지원할 대학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환산 점수,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이런 거, 그죠? 정성평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서 쓰실 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려봤자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원서를 쓰잖아요. 합격한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죠. 대학에서는 뭐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죠? 아직 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욕심을 막 내요. 원서를 쓰면 나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막 이래서 욕심을 많이 내는데 수능은 6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요거를 6계단을 잘 나눠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내용은 약간 이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당연히 목표하는 데는 써 보셔야죠. 도전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서를 쓰실 때 그 수능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능 전 이제 대학별 고사는 좀 피하고 그래야겠죠.
아니면 도전한다거나. 자, 어쨌든 수능 성적은 모의고사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도 뭐 예를 들면 3합 5다, 뭐 3합 6이다 이랬을 때 그걸 못 맞출 가능성도 고려해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아, 나는 무조건 돼. 나 지금 3합 5잖아. 3합 6은 껌이야. 절대 안 그래요. 3합 8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그 수능 후에 대학별 고사, 면접이나 논술이 있는 전형들을 쓰셔가지고 그 수능 잘 보면 가지 마세요. 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요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천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못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운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마다 다르고요. 모집 단위마다도 달라요. 전형마다도 사실 달라요. 예, 건대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학부, 그러니까 큰 통으로 모으는 데는 뭐 전공적 합성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진로 역량 그러는데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학업 능력, 공동체 역량 이런 것만 봐요. 그러니까 좀 모집 단위나 전형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내가 준비가 덜 된 데를 피하고 자신 있는 데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그쵸? 내가 그 서예 5도 이렇게 딱 그 자격이 된다. 그러면 그걸로 6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투명해요. 워낙 모집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기간에 쭉 경쟁률 추이를 봐서 작년보다 높을 것 같은지 낮을 것 같은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봐서 이제 결정하기 힘든 경우에 이 학과 쓸까 저 학과 쓸까 결정하기 힘든 경우에 그런 걸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 후에는 수능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 부담이 없어서 면접이나 논술을 이제 선택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거 준비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가채점 후에 수능제 가채점 후에는 수능 후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면접 논술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지원에서 이렇게 예비 번호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예년의 충원 규모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좀 불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합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번호가 좀 뒤다,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이제 정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정시 준비는 시험 준비가 아니고 정보를 모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내년 이제 12월 30일에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뭐라냐면 수시에서 6장을 쓰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등록하는 시간까지 계속 이동을 하다가 어느 학교는 그렇게 충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수시 미등록이죠. 근데 그 인원은 그대로 정시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집 단위가 규모가 달라지겠죠. 많이 넘어올수록. 그리고 심지어는 정시 모집 영역에는 모집한다는 공지가 없었는데 수시에서 2월이 돼서 갑자기 모집 단위가 생기기도 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모집 영역 잘 보면 혹시 수시 2월 되면 우린 뽑을 수 있어요 라고 사실 얘기해 놓긴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정시에서 없었는데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재수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럴 생각 없겠죠. 근데 내년 되면 막 욕심 생겨갖고 재수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에는 2028은 좀 바뀌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리할지 유리할지 사실 잘 몰라요. 그죠? 불투명한 건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시에서 실패하고 정시로 간다. 그러면 한 개 대학은 일단 합격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전략들 잡으시면 되고, 정시에서 이제 스나이핑 요구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요,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딱 성적에 따라서 또 해마다 달라요. 스나이핑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구멍이 안 나와요. 이게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요행입니다. 왜냐하면 내 점수가 그 해에 딱 스나이핑이 할 수 있는 점수여야 돼요. 구성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요행을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 후에 전과나 복수 전공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정시는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시 때도 이제 모집이 안 된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추가 모집으로 이제 넘어와요. 그러면 이게 꽤 규모가 커서, 원서 잘 쓰면 이제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바뀌어요, 공고가. 올해는 무슨 대학에서 공고가 나요. 근데 저 대학은 공고가 안 나. 그래서 이 공고는 대학마다 가고 싶은데 다 뒤져가지고 공고 났는지 안 났는지, 모집단이 몇 명인지 다 확인하고 지원하고. 근데 며칠 있다 또 나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정시에라도 실패하면 재수 별로, 좀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시라고 아주 간략하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